2019년 1월 2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언론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나는 공익 제보자다. 그럼 어떤 공익을 제보한 제보자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공직에 있을 때 기획재정부의 국가의 빚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에 세금이 많이 거쳐서 나라에 돈이 많았는데 그 돈으로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빚을 내라고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박근혜 정부가 빚이 많은 나쁜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라고 신재민 씨는 주장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2017년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더 많은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증거도 정황도 없는 소문 같은 것을 거짓말로 선동하면 그것의 진실을 증명해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없는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일명 공익제보는 그 증거도 정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보에는 가장 중요한 공익이 빠져 있습니다. 어디가? 그가 제보한 내용에는 불법을 폭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신재민 씨의 공익 제보에 열받아서 반박글을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공익 제보자, 신재민 폭로 사태 이런 식으로 아주 막 신나서 기사를 막 며칠째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청문회를 열자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죽방으로 억지로 얻어낸 허위권 특검이 드루킹 댓글 조작에 대해서 언론에 발표한 것들은 전부 드루킹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이 그에 대해서 발표하고 기사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결국 거짓말에도 실체가 생겨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가 열려서 윤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이때도 자유한국당은 비위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만 가지고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국정위원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청문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딱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면서 정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재판에 가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구속되는 것을 봤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마치 박근혜 정부 때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정부 인사로 연출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을 또 내부 고발자, 공익 제보자로 포장해서 진짜 내부 고발자였던 고영태 씨나 노승일 씨처럼 연출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지만 언론이 계속 증거 없이 거짓을 근거로 기사를 찍어내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여론을 만들면 다시 대중을 개돼지로 보는 세상이 올 것을 고양이 뉴스는 경계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이 모든 것들은 박근혜 정부 때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국민의 촛불로 인해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똑같은 주제로 근거나 증거 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오로지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실과 증거에서 나온 합리적 추론 혹은 의심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모두 실체로 밝혀졌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503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참 큰 그림 유튜버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큰 그림은 확실히 성공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그리고 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양이 뉴스 원재은이었습니다. 안녕!